내신 2회차 수업입니다. 지금 13강의 3번부터 나갈 거고요. 학교에서 혹시 지금 부교재 어디 나가고 있어요? 어디 나가는지 몰라요? 안 나갔어? 그건 아닐 텐데. 몰라요? 13강까지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뭐 진도 적절하네요. 제가 지금 서브노트를 여러분한테 15강까지 나눠드렸잖아요. 14강까지 다 나갔어요? 그러면 15강 넘어서까지 나갈 수도 있겠는데? 게이트 A를 빼고 나갔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학교에서 15강을 넘어서 더 나가게 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서브노트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교과서 서브노트에 붙여가지고 부교재 서브노트 더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학교에서 이번에 교과서를 1과 2과는 분명히 나올 텐데 공통영어 2에 그 1학기 때 스페셜 레슨이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이번에도 들어간다는 말 있나요? 들어간대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하나 공지할 거. 제가 후기 이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가 1등급을 달성한 친구들에 이제 한해서 후기 이벤트를 하고, 그 친구들도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괜히 했다가, 사실 저는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을 그런 포상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후기 이벤트해서 써줄래 해서 하는 건데, 뭐 어떤 친구들은 약간 너무 바쁜데 선생님 이런 것까지 써달라고 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원하는 사람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럼 제가 후기 이벤트 그 양식을 드릴 테니까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사례를 합니다.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고 소정의 사례를 합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 순서로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주어진 문장 나올 수 있고, 내용일치 물어보기 쉽고, 서술형 문장 하나 있고, 그리고 어법 나올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린 생명의 나무. 오케이. 찰스 다윈 누군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이 어떻게 해서 생명의 나무를 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나무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봅시다. 잘 보이죠? In the spring and summer of 1837, 1837년에 봄과 여름에 명확한 과거 시간 부사 구조. Fresh from his voyage on HMS Beagle. 지금 형용사로 문장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알겠죠? 이 being fresh가 수식해주고 있는 것은 당연히 뒤에 나오는 찰스 다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fresh라는 말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신선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사람이 fresh하게 되면은 갓 뭐 하고 나왔다 또는 뭐 신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의 항해, HMS 비글호에서의 그의 항해에서 막 돌아온 찰스 다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찰스 다윈이 시작했습니다. 대통합을 시작했어요. synthesis가 여러분들 통합이라는 뜻이죠. 우리 동사는 어떻게 씁니까? synthesize라고 쓰죠. 이렇게 쓰게 되면 무엇을 통합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대통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의 대통합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연구는 무슨 연구였냐면요, 주격관계 대명사로 지금 뒤에 불완전한 문장에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was to become, 뭐가 될 연구였냐면 his celebrated theory. celebrated는 여러분들 이게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뭐 찬사를 받는, 그의 찬사를 받는 진화론이 될 그러한 연구였죠. 진화론이 될 그의 연구를 대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In mid-July, Darwin's thoughts were still scattered. 7월 중순까지만 해도 다윈의 생각은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scatter가 여러분 흩뿌리다라는 뜻이죠. His mood one of confused feeling. 근데 여기까지의 문장 구조가 완전한 상태잖아요. 여기까지 문장 구조가 완전해. 그러니까 뒤에 또 다른 절은 나올 수 없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의 생각이 7월 중순까지
봄,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7월 중순까지도 그의 생각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그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맞죠? 그러니까 앞에 것을 원인으로 잡고 뒤에 것을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쓴 거냐면 독립분사구문을 쓴 거예요. his mood를요, 의미상의 주어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being이 마찬가지로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인 one of confused feeling이 나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7월 중순까지 다윈의 사고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분은 좋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confused가 누구를 혼란시키다니까 confused feeling이라고 한 거고요. 왜 독립분사구문을 쓰게 되냐면 지금 앞절에 있는 주어가 다윈's thought잖아요. 다윈의 사고와 다윈의 기분은 다른 존재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독립분사구문을 썼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In a notebook, 노트북에서 amid many tentative doodles and wild notes. tentative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적인. doodle이 여러분 낙서라는 뜻이죠. 많은 시험적 낙서와 그런 거친 노트들 중에서 amid가 among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He made a simple sketch. 그는요, 간단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스케치는요, that was to capture at a stroke the conceptual sweep. 주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꾸며주고 있고 was 다음에 보어로 to 부정사를 썼는데 capture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at a stroke는 목적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지금 중간에 한 번에 라는 부사구가 끼어 들어간 겁니다. The conceptual sweep이 뭡니까? 이게 바로 capture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sweep은 여러분들 범위, 범주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가 간단한 스케치를 했는데 그 스케치가 뭐 하는 스케치냐면 단 한 번에 개념적인 범주를 포착할 수 있는, 즉 한 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스케치였다라는 거죠. 무엇의 범주를? Of the theory, 그 이론의 범주를. Slowly forming in his mind. 근데 그 이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뒤에서 현재 분사 구가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이론이라는 것은 천천히 그의 정신 속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던 이론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The drawing was of an irregularly branched tree. 그 그림은요, 스케치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림은 스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비동사에다가 뒤에 전치사 of를 달고 목적어를 쓰게 되면 무엇을 지니다, 소유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possess랑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뒤에 명사가 오면 얘를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이러한 속성을 지니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그림은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불규칙적으로 가지가 뻗어져 있는 그러한 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뻗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무의 가지가 막 불규칙적으로 뻗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막 뻗어져 있는 나무였습니다. intended. 근데 이 나무는요, 다시 한번 과거 분사구가 tree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무는요, 뭐 하도록 의도가 된 나무냐면요, to convey the genealogical history. genealogical 하게 되면 이게 계통상의라는 뜻이에요. 아직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답답하니까 계통상의. 계통상의 역사를 전달하도록 의도가 된 나무입니다. 누구의 역사를? Of plants and animals. 동식물들의 역사를. 그것을 바로 Tree of Life라고 부른 거죠. 얘가 Tree of Lif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동식물들의 계통상의 역사를 나타낸대. 동식물의 계통상의 역사를 나타낸다. 계통상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동식물들의 계통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선조가 되고 어떤 부분이 후손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상식적인 부분에서 어디가 선조겠어? 뿌리 부분, 아래 부분이 선조가 되겠죠. 위로 갈수록 후손이 될 거고요.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s a metaphor,
비유로서. 메타포가 여러분들 비유라는 뜻이 있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비유로서 it was brilliant. 이것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it은 tree of life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나무 그림은 굉장히 뛰어난 그림이었어요. contain 분사구문입니다. 능동태로 지금 분사구문을 작성을 했죠. contain the essential notion. 핵심적인 개념을 잘 전달하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개념 뭐냐? 지금 동격대수로 그 노션을 꾸며주고 있겠죠.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life originated in the dim and distant past. 생명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originate라는 동사는 참고로 여러분들 자타동사 뜻이 모두 있습니다. 자타동사 뜻이 모두 있어서 자동사로는 시작하다라는 뜻이고요. 타동사로는 무엇을 창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생명이 창안된 건 아니죠. 생명이 시작한 거니까 자동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originated라고 쓴 거예요. 생명이 시작이 됐다라는 개념이죠. in the dim, 희미하고 distant, 먼 과거에 무엇을 가지고 독특하고 spontaneous, 자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라는 게 어떤 인위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자연 발생하는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From these single common ancestors. 이러한 단 하나의 공통된 조상을 통하여. 근데 단 하나의 공통된 조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 좀 위에서 봤을 때 this라고 왜 지칭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the trunk of the tree가 하나이기 때문에 this라고 먼저 쓴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제 나무를 그린다고 하면은 뭐 나무가 여러 개가 있지만 나무 하나만 본다면 몸통은 어때요? 분명히 한 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조상을 통해서 life diversified 또는 diversified 분화되었습니다. 자동사로 쓴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by successive branchings. 무엇을 통하여? successive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죠. successful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successful은 성공적인이고 successive는 연속적인입니다. 연속적인 가지치기를 통해서 생명체가 분화한 것입니다. 뭐 하면서?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 분사 구문이죠.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분사 구문의 일종인데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어의 능동이면 현재 분사를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간단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뻗어져 나가면서 분화해 나가면서 오래된 종들로부터 그래서 old species가 생략된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하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나무가 있어. 근데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게 뭐예요? 종이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간다라는 게 이 종이 또 다른 종으로 진화 발전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The ends of the branches 이 나뭇가지의 끝부분은요 represent 나타냅니다. extinction을 나타내요. extinction이 멸종이라는 뜻이죠. 멸종을 나타냅니다. 뭐처럼 like the dinosaur and the dodo 도도새나 공룡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 종이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했고 5번이랑 5번 문장 일단 전체 밑줄 치시고요. 요거 서술형 나올 수 있고 6번 문장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 life diversified부터 from old까지 여기까지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개 문장 밑줄 쳐주시기 바라고 5번 문장은 앞뒤로 꺽쇠를 달아서 문장 삽입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 표시해 두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건강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다양한 요소라는 것은 꼭 후천적인 요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선천적인, 후천적인 요소를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순서로 나왔었고요. 주제 나올 수 있고요. 연결사 가끔이긴 하지만 낼 수가 있고 내용 일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Health is a dynamic and complex state. 건강이라는 것은요, 역동적이면서도 복잡한 상태입니다. 다이나믹이 역동적인이라는 뜻인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반이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역동적인의 반대말. 정적인. 뭐라고 합니까? 스태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스태틱. 근데 건강은 정적인 건 아니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It is a product. 이 건강이라는 것은요, 이 시지금 건강을 받고 있죠. 프로덕트 하게 되면 제품이라고 딱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산물이라고 하면은 딱 맞습니다. 건강은 산물이에요. Of continuous interactions.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Between an individual's genetic makeup,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ersonal experiences. 뭐와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면 개인의 유전적 구성. 메이크업을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면 여러분들 명사로 구성이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조금 어려운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 component라고 할 수도 있고요. constitutions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나타내는 constitution이죠. 그것도 체질 기질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오케이? 메이크업을 어렵게 얘기하면 components나 constitutions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유전적인 구성, 선천적인 요소죠. 환경적인 조건, 후천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요소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을 되게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이야. 선천적인 요소 플러스 후천적인 요소인데 후천적인 요소도 이 사람한테 처음부터 주어진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 이런 것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 선생님 between 하게 되면 두 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between A and B. 이거는 A, B and C잖아요. 그럼 어몽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between 다음에 A and B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A와 B가 우리에게 모두 다 알려져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between이냐 among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뒤에 두 개냐 세 개냐가 아니에요. 뒤에 나와 있는 옵션이 유한하고 우리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between을 쓰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옵션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어, 여러 개야, 그러면 among을 쓰고 그냥 options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A, B, and C가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겁니다. 계속 갈게요.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건강이라는 게 이러한 것들의 산물이라고 했으니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순접의 기능어입니다. An infant's immediate and long-term health, 유아의 즉각적이고 장기간의 건강은, 즉 단기간, 장기간의 건강, short-term, long-term health는요, is influenced, 영향을 받습니다. by his or her mother's personal lifestyle practices.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그나 그녀, 이제 유아가 성별이 뭔지 모르니까 어머니의 개인적인 삶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뭐 하고 있었을 때? during pregnancy, 임신 도중에. 그러니까 유아에게 즉각적이거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가 pregnancy죠. 맞죠? pregnancy 동안에 어머니가 어떠한 태아 관리를 했는지. 예를 들면 her diet, 이제 어머니의 식단, use or avoidance of alcohol, 또는 이제 알코올에 대한 섭취 또는 그 회피, 그러니까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안 했는지, tobacco, 담배죠. and certain medication, medication 이제 약물 치료라는 뜻입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또 routine prenatal care, prenatal 하게 되면 이게 태아의라는 뜻이에요. 일상적인 태아 관리, 우리가 보통 이제 태교라고 하는 거죠. 태교. and exposure, 그리고 뭐에 대한 노출? to communicable illness or toxic stress. 해로운 스트레스나 또는 전염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노출. 오케이? communicable이 왜 전염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contagious랑
동요라는 거 먼저 적어두시고요. contagious. 이게 전염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communicate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게 소통하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communicate는 타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전달하다라는 뜻이 기본인 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communicable 하게 되면 전달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질병이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염성의 질환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contagiou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others who fail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어떠한 어머니냐? Who fail to maintain. 실패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의 그런 습관을 유지하는 걸 실패하는 것. 그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주격 관계 대명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죠. 건강한 이런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걸 실패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에. 이러한 어머니들은요. more likely. 뭐 할 확률이 더 높냐면 to give birth. 낳을 확률이 높아요. 요거 이제 수거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give birth to 하게 되면은 무엇을 낳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요. 어떠한 아이냐면 주격관계 대명사로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죠. Who are born prematurely. prematurely 하게 되면 뭐예요? 조숙하게라죠. 그러니까 이르게. 아이가 이르게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냐면요. R랑 지금 have가 병렬 구조죠. have low birth weight. 태어났을 때 저체중인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요. 또 experience. 얘가 세 번째 동사가 되는 거죠. 주격관계 대명사 안에서. A range of 하게 되면 이게 various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양한 special challenges. 특별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이제 special challenge라는 것은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죠. 완곡하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하게 태아 관리를 안 한 경우에는. 그래서 These children, 이러한 어린이들은요. 여기서 말한 이러한 어린이들은 어떠한 어린이들이에요? 요 태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태중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은요. 또한 face a significantly greater risk. 훨씬 더 큰 위험을 마주합니다. 어떠한 위험이냐면요. of developing chronic health problems. chronic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만성의라는 뜻이에요. 반대말 뭐죠, 여러분들? 만성질환 반대말. 급성질환. 급성의가 뭐예요? acute입니다. 알겠죠? 급성의를 acute라고 해요. 오케이? 만성질환, 건강 문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직역해서 발전하다라고 했는데 병 앞에 develop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병을 겪다, 병을 앓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And early death. 심지어 뭐까지가 높냐면 여러분들 이 친구가 조기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한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also를 쓴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이러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또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also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요 졸면 소리를 질러요. 알겠죠?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 알겠죠? 졸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일요일 반에도 하다가 저 그냥 수업하다가 문맥상 전혀 관계없는데 누가 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마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 나한테 질렀나? 그냥 알람이야. 알겠죠? 상처 입지 마세요. 계속 갑니다. In contrast, 반면에 a child who is born healthy, raised in a nurturing family, consumes a nutritious diet, lives in a safe environment, and has numerous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recreation까지가 child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떠한 아이냐면 이 아이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는요 뒤에 보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용사 보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She's born princess. 이렇게 하게 되면 그녀는 공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She's born as a princess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뒤에 그냥 명사나 형용사 보호를 달 수가 있습니다. 뭐뭐로 태어나다라고 할 때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 이게 진짜 치사 빵꾸긴 한데 이거 이렇게 쓰면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거 안 돼. healthily 안 돼요. 건강하게 안 돼. 이러면 이게 동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거든요. 주어가 아니라. 그러면 태어나는 과정이 건강했다라는 뜻이 돼. 알겠죠?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raised, 길러진 거죠. in a nurturing family, 잘 양육해주는 그러한 가정에서 길러진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단어 좀 볼게요. 여러분, natur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물론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도 있죠? 본성이라는 뜻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선천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nature 또는 natural 하게 되면 이거의 반대의 단어가 여러분은 nurture입니다. 이건 이제 동사로 쓰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누구를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뭐 I'm a natural leader 하게 되면 나는 타고난 리더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I'm a nurtured leader라고 해요. 나는 타고난 리더가 아닌데 어떠한 experience를 통해서 리더가 됐다. 이런 식으로 I'm a nurtured leader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nurturing 하게 되면은 잘 길러주는 가족에서 길러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입니다. consumes a nutritious diet. 영양분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요. 세 번째 동사입니다. lives in a safe environment.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요. 네 번째 동사입니다. and has numerous opportunities.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갖는 아이예요. 뭐에 대한 기회? for learning and recreation. 어떤 여가와 학습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갖는 아이. 저 글씨가 안 보여요. 이거? 저 오른쪽 거요. 이거? 기르다. 가자처럼 보이는구나. 가자. 기르다. 알죠? 기르다입니다. nurture입니다. nurture. 기르다. 계속 가서. 자, 이게 지금 수식해 부분이 잘 보면은 이게 뭐 말이 구구절절 길긴 하지만 짧게 요약하면 선천성과 후천성이 완벽한 아이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환경도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겪는 experience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건강이 좋겠죠. 맞죠? is more likely,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뭐 할 확률이? to enjoy는 타동사입니다.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을 살게 될 확률, 즐기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쉽죠?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강 게이트웨이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지문입니다. 순서 원래 주어진 문장으로 나왔었는데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연결사 낼 수 있고 내용일치 낼 수 있고 서술형 낼 수 있고 어법 낼 수 있고 어휘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그 속성을 변화하면서 쓰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인류가 쓰게 된 최초의 도구가 뭡니까?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돌, 그치? 뗀석기 아니야? 뗀석기? 제가 지금 저 한능검 1급이에요. 딴지 엄청 오래됐지만 아마 이게 한능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제가 땄을 땐 거의 1회 2회였거든요. 그때 엄청 쉬웠어. 그냥 나 그냥 수능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5년 지나고인가? 그래서 쳤는데 그냥 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겁니다. 알겠죠? 뗀석기가 처음이잖아. 그 다음에 뭐야? 간석기죠.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좀 얘기해줘. 해줘. 여러분 영어 선생님이 왜 역사 얘기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그 다음에? 청동기잖아요. 그리고 철기죠. 맞죠? 여러분들 돌은 어때요? 돌은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거 주워서 쓴 거죠. 주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막 망치가 없었겠지. 막 내리쳐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은 갈아서 연마해서 쓴 거죠. 있는 그 상태에 쓴 겁니다. 청동기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청동이 그냥 자연 상태에 있어? 청동은 뭐랑 뭐의 결합이죠? 진짜 몰라? 내가 알기로, 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청동 내가 알기로는 구리랑 주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케이? 구리랑 주석에 그거 섞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몰랐으면은 여러분들 뭐 알아가시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 거기서부터가 여러분들, 거기서부터가 이 글에서 이제 이 글의 내용과 결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목재나 석재 같은 자연상의 물질들을 사용하다가 다른 속성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을 섞어.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 가지 물질이라도 이게 그 원자 구조의 배열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속성이 달라지는 구나까지 알게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The earliest human, 가장 초기의 인간들은요, had access,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냐면 to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materials, 굉장히 소수의 제한된 숫자의 물질에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access의 쓰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access라는 단어는요, 이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단어예요. 알겠죠? 명사로 쓰면 접근 또는 접근권이라는 뜻이 되는데, 동사로 쓰면 타동사로 뭐뭐에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얘는 뭘로 쓰인 거예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to를 붙이는 게 맞아. 이해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the earliest humans had accessed라고 이런 식으로 동사로 써버리게 되면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Those that occur naturally. 근데 이러한 material은 어떠한 material이었냐면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죠. occur는 여러분들 자동사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러한 material들이었습니다. those가 맡고 있는 건 당연히 materials가 되겠죠. Stone, wood, clay, skins, and so on. 그쵸? 석재, 목재, 뭐 점토, 가죽, 기타 등등의 것들이었습니다. With time, 시간이 흘러서 they discovered. 여기서 they는 the earliest humans를 받고 있겠죠. 오케이? 초기 인간들은요, 발견했습니다. 기법, 기술을 발견했어요. 뭐 하는 기술? For producing materials.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을 다시 한번 주격관계 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들은요, had properties,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property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property 하게 되면 명사로 뭐 재산, 사유지 라는 뜻도 있지만, 오케이? 재산, 사유지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속성이라는 단어로 쓰였을 때, 동의어가 중요하죠. 속성이라는 단어로 쓰였을 때 동의어가 뭐가 있냐? 뭐 있죠? trait이죠. trait. characteristic 있죠? 또 뭐 있죠? quality 있습니다. quality. 그리고 조금 어려운데 attribute라고 읽으면은, 우리가 동사로 쓰는 attribute 있잖아요. 이거 attribute라고 읽으면은 명사로 속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도 뭐 predisposition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성질을 의미할 때 쓰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material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냐면 properties superior to those of the natural ones 하고 나서 superior가 무엇보다 우수한이라는 뜻이죠. 뭐보다 우수한 거냐면 자연의 물체들보다 우수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다 쓰셨죠? superior라는 단어가요. 뭐뭐보다 우수한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뜻 자체가 우월한이라는 뜻이에요. 우월한. 우월한이라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superior는 여러분들 얘는 비교급이에요? 아니에요? 비교급인지 아닌지 얘기해 보세요. superior도 마찬가지고 inferior도 마찬가지고 비교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뜻 자체가 우월한 열등한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얘는 지금 뭐가 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 뒤에다 than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요. 뒤에다가 뭐뭐보다라고 할 때 than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than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쟤처럼 to를 써주셔야 돼요. to. 뭐뭐보다라고 할 때. 얘가 superior라는 단어의 그 필수적인 속성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properties랑 superior 사이에서는 which are가 생략된 거겠죠? which are superior. 훨씬 더 뛰어난 속성을 가진 물질들. 뭐보다 뛰어난 속성이냐면 자연적인 이 물질들의 속성보다 뛰어난 속성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연적인 물질들의 속성보다 더 뛰어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these new materials, 이러한 새로운 물질들에는요 included pottery, 도자기류가 들어가고요 and various metals, 다양한 금속들이 들어가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furthermore, 더욱이 순접의 기능어죠. It was discovered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어떤 게 또 발견이 됐냐면 the properties of a material, 한 물질의 속성들이 could be altered,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alter라는 게 이제 동사로 무엇을 변화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동의어 뭐 있죠, 여러분들? 변화시키다. 뭐 change 이런 것도 되겠지만 modified, manipulated,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오케이? 열 처리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에 의해서? And by the addition of other substances. substance가 이제 물질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다른 물질들의 추가를 통해서 한 물질의 속성이라는 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 이 시점에서 materials utilization, 물질의 활용이라는 것은 was totally a selection process. 완전히 선별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이 뭐냐? 다시 주격관계대명사로 that involved deciding from a given, rather limited set of materials. 수반하는 과정이죠. involve는 여러분들 목적어로 준동사를 쓸 때 동명사만 씁니다. to decide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involve deciding. 근데 decide가 여러분들 결정하다라는 타동사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목적어 바로 나와야 되는데 from a given, rather limited set of materials는 목적어가 아니겠죠? 부사구가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 deciding의 목적어가 뭐가 되는 겁니까? the one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어디서 선택을 하는 거냐면 a given, 주어져 있는 rather limited set of materials, 다소 한정된 범주의 물질들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을 수반하는 선택 과정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원은 무슨 원이냐면 다시 한 번 더 best suited, 가장 잘 어울리는 물질이 되는 거죠. for an application, 그 목적에 부합하게, application이 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 응용 목적에 부합하게 무엇을 기반으로, based on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라는 뜻이죠.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이것의 성질을 기반으로 하여.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머티리얼을 내가 열 처리를 통해서도 가공을 할 수 있고 어떤 다른 물질을 섞어서도 가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전쟁에 나가려고 해. 그럼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목적이 전쟁이죠. 전투죠. 그럼 굉장히 단단하면서 또 뭔가 인장력도 있고 잘 부러지지 않고 녹슬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이러한 속성을 가진 재료들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material utilization이 선택 과정이 되었다. 선별 과정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It was not until relatively recent times that 했을 때 it 때 강조 구문이죠. 요렇게 가운데 있는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구를 강조해주고 있으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not until이에요, 여러분. not until. until이 뭐뭐 하기 전까지는 이라는 뜻이고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기 전까지는 아니다죠. 그러면 뒤에 거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거 하기 전까지는 아니야. 김준현을 만나기 전까지는 1등급이 아니야. 그럼 바꿔 말하면 김준현을 만나고부터 1등급이 하잖아.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다시 돌아와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과학자들은요 came to understand,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relationships,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뭐와 뭐 사이의 관계? Between the structural elements of materials, 이 물질의 구조적인 요인과 and their properties, 그들의 성질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물질이라도 스트럭처가 다르게 되면은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최근에 이르러서야. 마치 흑연과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This knowledge acquired of approximately the past 100 years. 이때 this knowledge가 받고 있는 건 뭐예요? 이때 this knowledge가 받고 있는 것은 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지식. 언제 획득이 된 지식이냐면 대략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획득이 된 지식. 오케이? 이 지식은요, has empowered.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었어요. 이때 대문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사이언티스트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일단 패션이라는 단어가 뭐 우리가 패션쇼 할 때 그 패션도 되지만 동사로 무엇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 방법, 방식이란 뜻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힘을 부과해 주었습니다. 불어 넣어 주었어요. To a large degree. 아주 많이 뭐를 만드는 겁니까? To fashion the characteristics. 얘가 to fashion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Of materials. 어떠한 물질의 속성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질을, 속성을 선택을 했던 거야. 이젠 어때? 만들 수 있어. 알겠죠? 이제는 속성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Thus, 그러므로 인과죠, 인과. 앞에 있는 문장을 결과로 이어줍니다. Tens of thousands of different materials.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그러한 물질들이 진화 발전했습니다. With rathe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뭘 가지고 있는? 다소 특화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주격관계대명사 꾸며주죠. Meet, 충족시키는 거예요. The needs of our modern and complex society. 우리 현대 그리고 복잡한 사회의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무엇을 포함하여? Including metals, plastics, glasses and fibers. 이러한 것들이 다 현대에 만들어진 물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2번, 4번, 6번의 순서 잡아주시고요. 5번 문장 전체 밑줄 쳐주세요.
이거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잠시 쉬었다가 마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